예, 안녕하십니까. 아임유어 미디어 연구소의 논술연구원 러셀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단계인 교육생님께서 최종 작성본을 작성해 주신 단계고요. 그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한 번씩 짚어볼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총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이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권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해서 또는 논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어서 헤게모니를 빼앗긴 사람들이 적지 않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문장은 이제 제가 자가반론 작성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때, 기득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헤게모니를 빼앗긴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예로 들어 드린 거에서 착안을 해서 이런 제안을 반영해서 다듬어 주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설적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이런 지적 아닌 지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헤게모니를 빼앗긴 해서 이 빼앗긴이라는 표현이 언어 논리상 약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헤게모니를 빼앗겼다 할 때 그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그냥 상식적인 언어 논리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그 이후에 빼앗긴다는 표현이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빼앗긴다고 하면은 그 집단이 그 빼앗기기 이전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점 기본적인 언어 논리니까는 교육생님도 잘 인지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헤게모니를 빼앗겼다는 표현이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더 소상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 드려 보면은요, 이 문장에서 이 콤마 앞부분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권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해서 여기에 한정돼서 본다면은 이권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논쟁에 참여하는 양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논쟁의 성격이 어떤 일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권을 타방이 빼앗아 오느냐 마느냐가 달린 논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이 논쟁의 성격이라는 게 논쟁에 참여하는 양측 모두가 아직은 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권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성질의 논쟁인 경우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예. 다시 말해서 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권이 어느 측에 귀속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권이 어디로 귀속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논쟁 상황이라면은 여기서는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해서 헤게모니를 빼앗겼다라는 표현은 엄밀하게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양측 중 아무 측도 그 헤게모니를 쥔 적이 없는 것이니까요. 쥔 적이 없는 것을 빼앗겼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문장의 두 번째 절 있지 않습니까? 콤마 다음에 논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어서 헤게모니를 빼앗긴 사람들 이 부분을 보더라도요. 마찬가지로 약간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숨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논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도 헤게모니를 빼앗겼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자가반론 작성에 대한 피드백에서도 예를 들어서 드렸지만 장애인의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들을 보더라도 이 장애인 분들이 원래부터 사회적으로 헤게모니를 쥔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논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도
헤게모니를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적합하기는 매 한 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좀 장황했는데요.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점을 종합을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좀 다듬어 보면 좋을지를 제안을 해드리면은요. 헤게모니를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헤게모니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어떻습니까? 헤게모니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여기에는 헤게모니를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가 빼앗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헤게모니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까지를 포괄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결함이 깨끗하게 해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점 뭐 사소하지만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단락에 첫 번째 문장을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이렇게 써주셨죠. 갈등이 전무한 사회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자가반론 작성에서까지 작성해 주셨던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부터 이어지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자가반론 작성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으로 원래 쓰셨던 문장이 다소 극단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제안을 긍정적으로 잘 반영을 해주셔서 매우 세밀하게 잘 다듬어서 써주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죠.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문장이네요. 정책의 중심은 사회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큰 기득권에 있고 정치는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주류의 관심사에만 집중한다. 이 세 번째 문장은요. 자가반론 작성에서 작성해 해주셨던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자가반론 작성에 대한 피드백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정치가 다수의 표를 얻는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에 반해서 기득권은 수적으로는 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기득권을 선택하게 된다는 자가반론 작성에서 써주신 표현이 누구에게는 일견 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반론 작성에서 써주셨던 느낌을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는 문장을 써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으로부터 보면은 물론 여기서는 이 주류라는 원래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자리에 주류라고 아마 써주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와 교육생님이 생각한 어떤 낱말 단어가 뜻하는 바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최종 작성본에서 자가반론 작성에서 제가 드렸던 어떤 제안이 이제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아서 교육생님이 생각하는 주류나 기득권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생각하는 기득권과 주류가 의미하는 바랑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기득권하고 주류를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그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교육생님이 생각하는 주류라는 표현은 이 문맥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이 콤마 다음번에 있는 절만 본다면은 이 글에서 나온 소수자 있지 않습니까? 소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절대다수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주류라는 단어를 쓰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끊겨가지고 이 두 번째 절만 본다면 말이죠.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꼭 그렇게만
주류를 어떤 소수자를 제외한 사회 나머지 절대 다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 줄로 알았지만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었던 게 이 문장에서 앞절, 첫 번째 절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중심은 사회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큰 기득권에 있고, 이 부분을 읽으면은 또 주류라는 낱말을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이 소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성원의 절대 다수라고 하시고 있다고 보기에도 여전히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그 정책의 중심은 사회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큰 기득권에 있다고 써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은 문맥상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여기 주류랑 일맥상통하는, 말하자면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읽히는 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류가 소수자를 제외한 절대 다수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던 점이 또 약간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약간 헷갈려서 어느 정도 통일을 하거나 이렇게 다듬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류라는 낱말 대신에 약간 길어지더라도 소수자를 제외한 절대 다수인 주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술로 한번 다듬어 보시면은 훨씬 금상첨화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 에너지 업계 종사자들을 정책으로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정치가 소외되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면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비교적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가반론 작성까지 나오지 않았던 사례를 새로 집어넣어 주셨고, 특히 이 소수자의 어떤 그 소수자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굉장히 적합한 사례를 잘 접목해서 써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점은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바로 다음 문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단락인가요? 예,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또 약간 의문을 가질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은요. 제도가 비주류 집단에게 방패가 되어준다면 이권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 문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아서 약간 특히 두 번째 절이요. 이권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현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지국가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조하거나 민주주의에서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런 점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피상적인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피상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느 정도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그 주장이나 글의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은 지금 줄친 이 문장도 어느 정도 피상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직전 문장에서 정의로운 전환 문제를 굉장히 매우 적합한 사례로 매우 좋은 예를 들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지금 밑줄 친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충분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느끼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장의 주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권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문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내용이
과장된 것이라고 느낄 독자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도가 비주류 집단한테 방패가 되어준다는 여기 이 문장에 어떤 전제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비주류 집단, 그렇다고 해도 이 비주류 집단이 그 충분하게 어떤 방패가 되어준다고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피해나 이런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상해준다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보상의 정도가 이 비주류 집단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은 이제 비주류 집단에게 제도가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가 되어도 이런 전제가 성립하더라도 만약에 이 비주류 집단이 비주류에 머물지 않고 주류 집단이 되었다면 그들이 거머쥐게 되었을 그만큼의 이익을 전부 보전해준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해당되는 문장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도가 비주류 집단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권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한 논쟁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시각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해서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권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현재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그래도 가장 현실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세심하게 서술해줬다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코멘트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마지막 단락을 이제 지난 자가반론 작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드리는 시간에서 잠시 이제 말미에 예로 들어드렸던 지난 12월 3일에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5호선 전동차의 운행을 막는 시위를 예로 들어 드린 점을 이제 그 내용으로 마지막 단락을 시작을 해주시면서 이 사례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 주신 문장이 바로 이 지금 표시한 문장이거든요.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는 사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 사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예, 그 방향을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례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이런 문장을 포함시켜 주시는 판단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디테일하게는 이제 이쯤으로 드리고 총평이라면 총평인데 제가 따로 총평을 여기는 미처 적어두지는 못했는데요. 뭐 간단한 거니까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가반론 작성해서 드렸던 피드백을 그래도 굉장히 좀 열린 마음으로 잘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던 덕분인지 확실히 자가반론 작성해서 까지 작성해 주셨던 글보다 훨씬 내용적인 깊이나 어떤 세심함이 한층 더 크게 개선되었다고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 최종 작성본 봤을 때 굉장히 글이 한층 더 치밀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로서도 참 이번 한 주 함께하면서 보람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해주셨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요. 그 한 주간 최종 작성본까지 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다시 더 좋은 피드백과 또 교육생님께서는 더 좋은 글로 서로 만나 뵐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